처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LG 본사에 나는 근무를 했는데 LG 본사에서 이제 한 9개월밖에 근무를 못했어요. 왜냐면 하기가 싫어요. 바로 그 너무 못하니까 이 미국 IBM 본사로 이제 제가 IBM 360이라는 컴퓨터 수리를 하는 SE로 들어갔는데 이 바로 저를 연수를 보내는데 연수 가는 도중에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 이제 84년에 컴퓨터 과목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1호 선생 모집을 해서 컴퓨터 선생이 됐어요. 실업계 여상에 있는 컴퓨터 선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운명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학교 때 사진 클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명적으로 사진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선생도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애들 크니까 할 수 없이 계속 하다가 큰 용기 내가지고 2000년에 우포는에 들어오게 된 거죠. 노을이고 이거는 아침에 동이틀 직전에 틀 때 찍은 거예요. 포토샵을 거의 안 하시네요. 포토샵을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일단은 그 로우 파일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 로우 파일. 로우로 찍죠. 그러면 로우로 찍으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는 JPG가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전문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예 로우로 찍게만 돼 있어요. 예, 제가 쓰는 그 페이지 원이라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는 로우로만 탁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로우로 찍으면 일단 그거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로우를 갖다 디벨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디벨롭 하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있죠. 그러면 그 디벨롭을 컴퓨터에서 해요. 그거가 바로 뭐냐면 컴퓨터 현상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 현상하는 거예요. 네. 필름에서 현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현상을 할 때 약간의 그때 당시에 내가 느꼈던 색. 그러니까 제가 요걸 찍을 때 아침에 그때의 느낌. 그거를 그래서 저는 바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가 작업실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찍으면 지금 제가 8시 되면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아침에 8시 되면 들어오면 바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바로 디벨롭을 해놓습니다. 프린트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바로 해놔요. 여기에서. 그리고 그걸로 작업 끝입니다. 단지 프린트는 프린트 기술이라는 건 디지털에서는 암실 기술보다 더 어려워요. 네, 이거 단순히 우리가 텍스처 이 글자 프린트 하는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프린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매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대학에서 지금 현재 암실 없애는 사진과 대학에서는 보통 3학기 정도를 프린트 하고 있습니다. 3학기 정도 사진학과에서. 네, 프린팅의 기술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여기에 매체가 어디에다가 프린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매체가 종이 아닙니다. 이 자체의 매체는 뭐냐면 이 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이에요. 비닐에다 제가 이 프린팅한 겁니다. 그래서 밖에 비 맞아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매체 저는 그 매체를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죽에도 해보고 이런 나무에도 해보고 옛날에 암실에서부터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는 어떤 매체가 맞는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유리에도 해보고 아크릴에도 해보고 온 데도 다 이 암실에서부터 했어요. 유제 내가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는 없으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직접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유제를 암실에서 발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것도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은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 저쪽에 큰 것들 위에서 내리다보고 찍은 그 드론을 이용하셨죠? 송화가루. 네, 송화가루는 좀 그런 거는 다 드론으로 찍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인스타그램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뭐 조금 그 너무 이 거짓말 같은 얘기가 돼갖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이 우포늪에 길이 아닌 곳에는 안 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갔어요. 막 옛날에는 뭐 어디 뭐 멋진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공대처럼 막 다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제 거기를 가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곤충이라든지 여러 모든 것들에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그다음에 그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드론을 산 겁니다. 네. 드론으로 찍는 걸 드론은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카메라 내가 들고 찍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걸 서로 드론 제가 이제 안 들어가고 길에서 드론을 보내서 촬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는 드론 촬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결국에는 환경 문제로 네. 이제 정착을 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여기 들어올 때는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사실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자연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이 사진이 내 이제 피켓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피켓에다가 자연 함부로 하지 마라고 써가지고 이제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내를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 죽으라고 사진만 찍었는데 사진이 내가 생각하는 사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를 딱 9년째 돼서 알았어요. 네. 그래서 9년째 내가 왜 알았냐면 람사르 총회 아까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람사르 총회 유치하신 분이에요. 경상남도. 네, 그 NGO 그인데 우포는 NGO인데 그분이 뭐냐면 람사르 총회 유치할 때 저는 뭐 했느냐면 람사르 총회 이제 공식 사진가였거든. 그런데 그때 2008년이었는데 2008년 그 람사르 총회 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거 전시하면서 저는 그때 빚을 8천만 원 정도 줬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저한테 돈 한 600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600만 원인가 주고 제가 8천만 원 빚을 지게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시가 너무 많는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작가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사진을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완벽한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액자도 좋은 액자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작품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이런 사진을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몸도 아픈 데다가 빚도 많이 진 데다가 이제 떠나려고 했죠. 그렇게 됐는데 못 떠나게 한 것이 이제 저기서 첫 번째 체험인데 그 체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좀 너무나 금방 얘기한 대로 이 곤충이나 풀벌레나 나뭇잎 그다음에 이 풀들 아주 이 작은 것도 내가 소중히 못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사진 자연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돼 가지고 내 자신이 좀 이제 변하니까 보이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믿고 끝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진을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찍고 옛날 처음에 했을 때 당시에 친구들보다 내가 사진을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는 끝까지 이제 못하니까 끝까지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늘 반복이 실험실을 만든다는 걸 믿는다 이렇게 하고 똑같은 상황을 같은 자리에 가서 자연은 그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은 자리에 똑같은 걸 찍어도 계속 변하지만 조금 변하더라고요. 많이 변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계속 찍는 거죠. 찍고 그다음에 이 작업. 저는 원래 이제 사진을 잘 못하니까 암실에 굉장히 매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는 제 작업실 암실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암실을 만들었어요. 아니 저 인테리어만. 그 당시에 내가 평생 이 암실을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3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암실을 뜯고 요리 이사할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암실에 치중을 하다 보니 암실이 제일 내가 좋은 공간, 그다음에 내가 가면 늘 작업하고 싶은 공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암실에다 신경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디지털이다 보니 암실은 요 뒤에 쪼매나게 있습니다만 그 암실에서 한없이 이제 똑같은 사진 필름 끼워놓고 이제 반복해서 이제 저는 환경 문제, 자연에 이제 피켓을 들고 들어오는 건데 이제 아마추어는 그냥 즐기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재밌게 이거를 어떻게 나의 삶의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거의 고민이지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예를 들면 군함도를 찍어서 이 개인 파산을 하는 작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마추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여기에 늘 왔다 갔다 하는 50대 후반의 사진작가가 개인 파산을 하니까 이 뭐냐면 이 반드시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직업을 얻다가 보니까 이 저 보이스피싱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 그 자금 하다가 바로 달려가지고 바로 감옥에 갔거든요. 이제 이런 슬픈 얘기가 이제 지금 프로 작가들의 세계라고 봐야 돼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이름이 있어요. 이지갑이라고. 근데 그런 이제 얘들이 소위 말하면은 프로 작가인 것이고 이게 일반 아마추어는 그냥 뭐 사진을 했던 아니면 뭘 했던 간에 그냥 즐기고 재밌게 내가 재미나게 이걸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삶의 그 활력이 될 수 있고 뭐 좀 풍요로워질 수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마추어고 그 차이가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애들이 프로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2009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을 이제 지금 건축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건축도 무총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진은 돈이 안 되는 거죠. 저처럼 사는 우리나라에 저처럼 사는 작가는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뭐냐면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도 그렇게 했지만은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아까 그분들도 다 교수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 처음이지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작품을 사주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이게 이제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풍요롭지는 않지만 뭐 강의 수입이 강연을 하러 다니면서 작년에 뭐 종합소득세 내보니까 강연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 강연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이 한 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수입이 있고 이러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욕심 크게 안 부리고 물론 1억을 돌파할 때도 있었어요. 1억을 돌파한 것 때문에 제가 살아났는데 그게 한 4, 5년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제 해외에 진출하면서 많이 팔려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는 아마 저는 완전히 이게 몸도 아픈 데다가 제 몸도 엄청 아팠거든요. 여기에서 습한 데에 계속 사진만 찍으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천식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예, 그 다음에 이 부스럼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저 뭐냐면 대상포진 뭐 이런 거 1년에 4번씩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뭐 그 말할 수가 없이 많죠. 근데 그런 거를 견뎌내고 이제 여기에서 뭔가 해간에 그렇게 해서 뭐 김현갑이 제주도에 김현갑이 있잖아요. 김현갑이가 우리 같은 친구 나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김현갑이 살아 있을 때는 저하고는 교류가 좀 있었는데 그 친구처럼 루게릭에 걸려서 이제 근육이 하나씩 오람 작가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진짜 사진만 계속 찍어대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스튜디오 작업, 건축도 지금 건축 사진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사진가들은 의뢰 받아서 가서 건축 찍어주면 돈 나오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는 우리 경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무조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뭐 아마도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67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7년이 이제 현대 예술이 탄생한 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7년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말이 나온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그 사진도 그 이전에 67년 이전에는 사진이 예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현대 예술 장르의 사진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예술이 됐는데 물론 그게 뭐 예술이 됐니 안 됐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미술관에 소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술관에 소장되고 사람들이 소장하기 시작해. 그 전에 지금 최명희 선생님과 우리 여기 장령에서 최명희 선생님 전시를 하고 있는데 최명희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연도에 좀 걸쳐가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 최명희 선생님 같은 분들은 실제로 사진을 판매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한참 후에 이 80년대 후반기부터 사진을 판매를 했지. 그 전에는 그것도 자기가 판매한 거 아닙니다. 그냥 국가에서 기록 보관소에서 그냥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냥 매덕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그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최명희 선생님 저는 최명희 선생님하고 같은 클럽 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명희 선생님 그때 뭐냐면 사진 너무 좋아요 이러면 네 해라 이래 말이야. 그냥 줘요. 그럼 내가 돈을 최명희 선생님한테 돈을 준다 이러면 뭐냐면 최명희 선생님은 화를 냅니다. 절대 이게 뭐냐면 사진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 자체를 인정을 안 하신 세대예요. 세대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개척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인데 그래서 가끔 한번 생각해 보면 선배님들이 좀 야속하기도 해. 미리 개척을 해놨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막 거기 됐을 건데 하나의 법이 된 거, 하나의 법이 탄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의 그 이제 판매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이제 어려워지는 우리나라의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7년의 현대 예술의 개념은 뭐냐 하면 그때부터 우리 사진도 예술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예술을 활동하거든요. 그게 행위 예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설치 모든 것이 이제 예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그것들을 뭐라고 그때부터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현대 예술을 태동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전부 아티스트라고 해요. 사진 작가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지금 신디 샤마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현대 개념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사진 작가들의 백남준 씨 그 비디오 아티스트 거기에 어떤 데도 미국 그 매거진에 이 찾아보시면 비디오 아티스트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아티스트란 아니 건축가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시인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이 통합되어 아티스트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그게 67년 이후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이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예술은 그 정점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장르를 가지고 예술 활동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예술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필름을 작업을 했던 디지털로 작업을 했던 그 원래 사진이라는 포토그래픽이라는 어원 자체는 3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유권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익스포저, 그러니까 노출시킨다는 거죠. 카메라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디벨롭, 그러니까 현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싱, 그 암실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화를 만드는 것인데 이제 이런 3단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포토그래픽이다라고 정의가 돼가지고 바로 이 1839년 7월에 세상에 공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 이 완전한 사진이라는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상만 하는 사람은 3분의 1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팅을 하는 사람은 3분의 1의 소유권을 줘요. 그 다음에 사진 찍는 사람은 3분의 1의 소유권을 줍니다. 이거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주장이 딱 되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금방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프린터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작가, 요 세 가지를 다 하는 작가라야 소유권을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디지털 내가 막 포토샵으로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예술이 아니냐? 아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전통적으로 배워서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만 고수를 하고 있는 작가예요. 그런데 나는 전통적인 것만 가지고 고수를 하고 있지만 그 금방 얘기한 대로 포토샵으로 지 맘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유의하는 요거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고 또 그거가 단지 뭐냐면 너무너무 어설프다. 이게 정말로 봤을 때 이거는 뭐 기술적 수법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 기술적 수법이라는 게 여기 예술에서는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술을 정의할 때는 이제 이 파이밍과 같은 사람들은 이 기술적 수법을 그 3단계에 의해서 세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술적 수법,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주제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창성이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 수법이 너무 부족해도 저는 인정합니다. 아주 어설프고 짝이 없어도 이게 예술 작품이다.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때 예술 작품 같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거의 완벽한 거를 추구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술적 수법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련미를 추구하는데 완벽한 걸 추구하는데도 저는 그걸 그냥 인정합니다. 우리 집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자연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지금은 뭐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늪이라는 곳이 그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축이 젖어 있는 모성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금 이 고향에 온 것처럼 분하게 만든. 그래서 실제로 우폰읍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실 겁니다. 근데
지금 비가 좀 와가지고 그 뭐야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안타깝네. 정말로 제일 좋은 곳은 지금 물에 다 잠겨가지고. 그래도 뭐 주변만 둘러보셔도 좋을 듯합니다.